제가 못해도 1분기 안에 시세는 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게 외국인 스탠스를 잡을 수 있다. 그게 외국인들 스탠스를 잡는 거는 1월 달이나 2월 달 보면 그 한 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월에는 마감 시즌에 얘들이 샀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샀다는 거는 주가를 좀 더 레벨업 시키겠고 수급을 채우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월 달, 2월 달 외국인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그 해는 많이 사요. 그렇기 때문에 1월, 2월 달까지 우리가 포지션을 잘 보고 우리가 사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사고 있는데 개인들은 어때요? 정말 반대로 가죠. 이렇게 봐봐요. 이게 그래프잖아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개인들 손절 물량이 나온 거예요. 수익 본 게 아니에요. 이제 질려갖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제 매수가 언저리가 왔으니까 해보자. 버티다 이제 징글징글해 이렇게 파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봐봐요. SK 하이닉스 이렇게 한번 보자. 예, 어때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개인들이 팔죠. 예, 이제 매수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바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또 추세를 만들어서 쭉 끌어올리면 그 꼭대기에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점은 누가 만들어?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고점은 누가 만들었나? 다 개인이 만들었어요. 다 개인들이. 삼성전자 9만원, 8만원 사이에도 개인들이 만들었고, 에코프로, BM, 모든 전기차, 2차 전지도 다 누가 만들어서 개인이 만들었잖아요. 항상 고점은 개인이 만들어요. 그럼 추세는 누가 만드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만들어요. 바닥은 기관들이 많이 잡고 외국인들이 많이 잡아요. 그래서 추세를 만드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만들 때 외국인 기관들이 꼭 만들어. 근데 코스닥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는 대형주 장세가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포지션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살 거냐? 돈이 들어올 거다. 그 다음에 우호적인 거잖아요. 악재와 호재를 봤을 때 뭐가 많냐? 호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건 큰 카탈로그 안에 돈과 재료라 그랬잖아요. 돈은 지금 들어가 있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들어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이 안에 재료, 양념. 양념 있냐 없냐 보는 거예요. 양념을 볼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믹싱하면 시장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이게 이제 정리하는 거야. 이게 이제 고기 낚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주도주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 무조건 주도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지수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봐봐요. 지수는 지수가 좋아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의 비중을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의 비중을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위부터 삼성전자하고 여기 보면 한국전력 28위 안에 이렇게 한번 봐봐요. 그러면 신한주주가 17위예요. 그럼 이 안에가 비중이 한 50% 차지해요, 여러분. 절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애들 삼성전자가 25% 차지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5%, 나머지 뭐 LG엔서 5%. 얘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수가 다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종목이 안 간다고.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이 조그만 종목은 안 가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봐봐요. 비중이 삼성전자, 삼성 SDS, LG가 올라간다 해서 지수에 영향을 안 준다고. 그러면 큰 카탈로그는 얘들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LG와 삼성 SDI, 셀트리온, 퓨처엠, 그 다음 카카오, 여기까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는 신한주까지 보는 거예요. 얘들이 움직여주면 지수는 올라가요. 그럼 시장이 좋은 거예요? 아니, 얘들이 좋은 거고 나머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믹싱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가 올라가요. 맨날 지수가 올라가면 여러분 종목이 안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올라간다면 얘를 편승하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안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지수가 좋아서 온다고 하면 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중형주, 소형주도 갖고 있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 그럼 소외되는 거야. 2차 전지가 이번에 상반기에도 가장 많이 움직였던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가 없으면 소외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없어서 소외됐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움직이는 거야. 얘들에서 주도주가 나온다. 이거 꼭 머릿속에 기억해요. 그럼 봐봐요. 자, 이거 딱 만들어졌잖아. 삼성전자 이제 주도주를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역사를 얘기했죠, 제가. 올해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 역사를 보자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상반기에 뭐가 많이 갔고 주도주가 있었냐 없었냐?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보는 거예요. 주도주가 아까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였어. 그럼 이 세 개의 섹터였어요. 우리나라는 이 메인이에요, 그냥. 주도주가 나온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 나와요. 나머지는 다 조연이야.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나오거든. 그 옆에 하나 서브로 올려주시는 게 제약바이오,
그다음 로봇 뭐 이런 거는 시가총액 자체가 작아요. AI 이런 것들은 작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 세 개의 군들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플러스 R로 붙을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시가총액 큰 거 한번 보자. 삼성전 SK하이닉스가 지금 주도주예요. 가장 많이 강하게 움직였고 LG엔솔은 어때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건 뭐냐? 조정 중이에요. 그럼 얘는 주도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업황이 비수기 때문에 잠깐 계절적인 영향을 받고 전기차 판매량이 불진하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도 내년에 있을 수 있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이션 간축법에 대한 영향이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치적인 변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세이기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제 좀 바뀌어져요. 트럼프는 전기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지는 못해도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차 전지 사면 어떻게 돼요? 잘 안 가겠죠. 2차 전지 좋을 때 가는 거죠. 봄에 돼야 2차 전지는 판매량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지금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비수기니까 굳이 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반도체는 지금 세게 가고 있고 개인들이 팔고 있고 얘 주도주구나.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그다음 또 하나 보자.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얘도 주도주야. 근데 지금 많이 올랐어.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면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8만 원에 9만 원에 매수해서 5만 원까지 떨어졌던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가격 메리트가 없어. 그러면 얘를 사는 게 아니라 얘 관련된 반도체 업종, 반도체 소부장을 타겟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굳이 얘가 움직인다면 그럼 나머지 애들도 서브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그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야지 굳이 여기서 꼭대기에 들어가서 물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 늦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단기 매매한다?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반대적인 성향을 가져야 돼요. 그럼 봐봐요. 네이버. 네이버는 싸죠? 기아차도 많이 올랐죠. 신고가잖아요, 최근에. 그죠? 포스코홀딩스 얘네는 아까 말씀드렸게 좀 잘 못 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동안 많이 못 갔잖아. 제약바이오 컨퍼런스가 이제 1월 달부터 있고 내년 학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또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 수출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못 올라갔던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들이지. 제약바이오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네. 금리 인하에 성장주들이 움직여요. 그럼 뭐냐? 왜 움직이냐라고 플랫폼 자체가 이제 광고 이제 금리 인하거나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제 광고 시장이 활발하게 돼요. 왜 기업 광고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돈을 소비하는 쪽에 뭐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럼 소비예요. 소비라고 보면 돼요. 소비 관련주가 움직여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경기가 안 좋고 소비가 둔화돼서 광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광고 시장이 되게 작아졌었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럼 얘들도 가격 메리트가 있지. 그러면 얘를 타겟 잡는 거죠. 얘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죠? 셀트리온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다운 사이클이 왔었다. 그쵸? 그러면서 움직이잖아요. 셀트리온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게 업 사이클이야. 그러니까 순환 사이클이에요. 불황기 사이클이 자체가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요. 불황, 회복, 그다음에 호황, 쇠퇴. 후퇴라고 해요. 이렇게 사이클, 이 경기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얘들은 뭐예요? 회복기잖아. 셀트리온이나 이 제약 관련주는 움직이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2년 내내 빠졌고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컨퍼런스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술 이전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학회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 모멘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카카오 마찬가지고요. 그죠? 삼성물산은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종목을 우리가 압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주도주가 될 만한 애가 어떤 애들이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도체는 높아요. 늦었어.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지 더 갈 수는 있지만 트레이딩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얘 다 보이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셀트리온 이런 거 아직 싸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번외적인 것들. 그다음에 삼성 SDS 이런 거 보고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을 컨택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내년에 움직이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봐요. 자, 우리가 본 거 뭐예요? 삼성전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네이버,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카카오 이런 거 한번 머릿속에 넣어봐요. 넣어놓고 뭘 보면 되냐? 여기서 가장 많이 못 올라갔던 애들이에요. 지금 주도주는 뭐 반도체였고 그동안 못 올라갔는데 애들을 얘기했어요. 이걸 흔히들 얘기할 때 패자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승자 포트폴리오는 그동안 많이 움직였던 애들을 승자 포트폴리오라 그래. 포트폴리오라고 흔히들 얘기할 땐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잡아요. 그러니까
승자가 뭐냐면 주도주, 그 다음에 제일 못 간 애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시속 게임을 저울주래요. 이게 돈이 원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밸런스라 그래요. 그래서 술안배 장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트가 강한 것만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거를 두 개를 잡아놓는다. 막 극과 극. 그러면 어때 밸런스가 맞춰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술안배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술안배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업종은 항상 돌아요. 왜? 경기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뭐 후택기에 있는 호황기에 있는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라서 불황을 겪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는 애가 있고, 호황을 누리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후퇴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업종의 순환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승자와 패자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경제 노벨상 받은 탈라 교수가 얘기한 실증 검증을 한 거예요. 이제 패자 포트폴리오하고 승자 포트폴리오 두 개 나눴을 때 현 시점에서 어떤 게 우리가 사는 게 가장 수익을 많이 높일 수 있냐라는 것을 연구한 교수 있잖아요. 경제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가장 좋은 놈을 가지고 샀고 3년 후에 보니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3년을 샀어. 누가 수익이 좋느냐? 패자 포트폴리오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환매라는 거야. 이게 돈은 항상 밸런스를 맞추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거보다 힘들잖아. 밑에 있는 거 올라가는 걸 사면 되지. 그걸 누가 돈이 들어오면 되는 거야. 돈이 산다. 그러면 친구 옆에 가는 거죠. 매일같이 나를 한 달 내내 라면 사주는 친구가 있어. 근데 이 친구는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소고기 사줘. 그럼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내 머릿속에 누가 맞는 맨날 라면 사주는 친구는 되게 착한 친구잖아. 근데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건 소고기 사주는 친구가 머릿속에 남어. 비싼 걸 사주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부자 곁으로 가라는 얘기야. 그래야 좋은 거 얻어먹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만 우르르 몰려있는 것은 맨날 라면만 먹고 떡볶이만 먹어. 외국인들 있는 애들 기관들이 많이 산 것들 가야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소고기 먹는 라면 외국인들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이 됐죠.